안녕하세요. 고전읽기의 허감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강의는 문법 영역에서 지문이 제시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작년 칠판에 나와 있는 것이 작년 그 수능 기출 문제예요. 재밌는 거 아까 선생님이 두 번째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태론에 해당되는 다이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딱 나오잖아요. 다이어 개념을 알면 저것을 풀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아까도 했었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그것을 제시된 문제 안에서 구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해내는 그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할 문제. 중요한 거는 11, 12번 문제로 구성되는 문법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가 제시되고 있다? 지문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 이 지문의 내용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보시면 뭐냐면은 이 전체 지문을 다 읽고 11, 12번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풀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제시된 문제가 11번, 12번을 보면 단락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단락을 기준으로 끊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만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를 읽고서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는 쪽이 됐던.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다음 강의에서도 얘기하겠지만 9월 모의평가를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전체를 다 읽어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줘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제시된 지문을 나는 어떻게 읽고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여러분들이 디자인해야 돼요.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읽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읽는데, 자, 이거 볼까요? 다이어 여러분들 알아요. 다이어. 읽을 필요 있어? 없잖아. 그럼 바로 넘어간다. 단락 기준으로 두 번째. 두 번째로 간다. 세 번째로 간다. 네 번째로 간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단락 기준으로. 근데 그게 수능에서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는 내용의 정보를 스킵해서 점프해서, 여러분들 요거는 점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점프해서 넘어가는데, 단락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아는 건 탁탁 넘어요. 다이어란 뭐야? 다이어의 개념이잖아. 그럼 이거 다 아니까 넘어갈 뻔요. 다이어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 의미, 이거 다 여러분들 개념이잖아. 알잖아. 쭉 가는. 그런데 뭐야? 요 뒤에 나오는 것은 읽으면은 다이어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기준으로 점프를 해가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읽기 방법과 풀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9월은 또 안 그렇다고 그랬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지문보다 먼저 문제를 보세요. 문제에서 뭐를 보느냐? 다 볼 필요 없어요. 질문만 보세요. 질문에서 뭐를 보느냐? 뭐를 보냐? 부분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는 부분이 있느냐. 그러니까 부분적인. 여기 봐봐. 질문에서 부분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뒤에서 잠깐 볼까? 뒤로 한번 살짝 먼저 가가지고 12번 문제를 딱 보면은 지금 뭐라고 돼 있니? 기억에 해당하는이라고 딱 돼 있지.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지문으로 가볼까? 기억에 제시하는. 맞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뭘까? 기억, 다이어의 음리 소리 대립된 관계를 맺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요 부분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전의 문제들은 주로
이 부분을 뺀 나머지 내용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디자인을 하는데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디자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6월, 9월 올해 모의평가를 보면서 어떻게 문제가 구성돼서 그 문제에 맞춰서 나는 지문이 제시된 문법 문제를 어떻게 뭐하고 읽고 다시 한번 계속 쓰는 거예요. 읽고 12번 문제를 질문을 통해서 부분만 읽어도 되는지 부분의 내용을 전체를 읽고 풀어야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풀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풀 거야 풀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풀이 방법에 대한 뭐가 디자인, 설계가 딱 돼 있어야 돼요. 그걸 딱 해놓고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꼭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거 계속 그래서 반복한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두 번째 읽는 방법. 이거 풀이는 여러분들이 다 했어. 어떻게 읽는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다이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문장 가니까 뭐야? 다이어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만든다. 나 다 알아. 쭉쭉 나가는 거야. 그냥 막 스킵해서 점프야. 단어에서 기본이 되는 핵심 의미, 중심 의미라고 중심 의미에서 확장되는 의미, 주변 의미 이거 다 알아. 중심 의미는 일반적으로 주변 의미보다 언어 습득의 시기가 빠르며 이건 개념이 아니라서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 시기가 빠르다. 그다음에 뭐가 높대? 사용 빈도가 높다. 이렇게 딱 돼 있어. 이것만 하고 넘어가는. 그러면 첫 번째 뭐야? 주변 의미로 사용됐을 때에는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기도 하고, 자, 뭐야? 문법적 제약이 나타나는 거. 우리 독수에서 선생님 옛날에 했지? 이게 뭐야? 중심 화제야. 요 단락에서. 그럼 문법적 제약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뭐야? 구체적 진술로 나타나겠지. 나왔던 예를 들면, 그럼 구체적 진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선생님이 늘 쓰는 말 뭐야? 핵심 어역으로 찾아내야죠. 그것이 무엇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거. 그럼 쭉 봐봐. 한 살을 먹다는 가능하지만 한 살이 먹히다와 한 살을 먹이다는 어법에 맞지 않는다. 또한 손이 노동력의 의미로 쓰일 때는 부족하다, 남다 등 몇 개의 용어과 함께 쓰여 중심으로 쓰일 때보다 결합하는 용어의 수가 적다라고 해서 어법에 많지 않거나 용어의 수가 적은 경우 이런 문법적 제약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존 의미는 기존의 의미가 확장돼 새긴 것으로 해서 생긴 의미 기존의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뭐야? 추상성이 강화되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뭐야? 얘야 구체적 진술이란 말이야. 그치? 세 번째는 뭐야? 다이어는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예를 들어서 뭐야? 줄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거 볼 필요 있을까 없을까? 이거 보면 안 돼요. 어차피 이거에 대한 거 여기 설명이고 이거와 관련돼서 묻지 않아요. 만약에 묻는다면 뭐 할 때 활용하라?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만 활용하라. 그럼 지문 읽을 때 봐봐. 문장을 중심으로, 뭐 단락을 중심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많이 반복해서 푸는 학생들은 그게 돼. 그렇지 않으면 문장을 단위로 해서 아는 내용은 탁탁 치고 넘어가요. 나머지 것들만 건져내면 돼. 지금 보면 선생님 동그라미 친 것만 가지고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죠. 자,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한번 확인을 딱 해봤는데, 자, 확인해봤는데, 자, 11번 문제 한번 볼까? 11번 문제 한번 딱 볼까? 11번 문제 딱 보면, 자, 요게 지금, 요거 안 지울게.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 안 지울게.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딱 찾으라고 그랬거든. 봐봐. 대부분 아이들이 별의 의미 중 군인의 계급장이라는 의미보다는 천체의 일부의 의미를 먼저 배우겠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야? 별이라고 하는 거 먼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 가볼까? 뭐가 나와 있는지? 시기가 빠르다. 맞아, 틀려. 맞지? 자, 다시 11번으로 다시 가볼게. 여기 색깔을 좀 하면 되겠는데 구분은 될 것 같아요. 노란색하고 흰색하고. 자, 두 번째 보면은 뭐라 했네? 안따의 의미 중 착석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빈도가 요직의 안따처럼 직인아이가 차지하는 의미로 쓰이는 빈도보다 뭐가 돼? 높겠군. 다시 앞으로 가볼까? 사용 빈도가 높겠군.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까? 다시 11번으로 가볼게. 결론에 이르다와 포기하기는 아직 이르다에서 이르다의 의미들은 서로 관련성이 없으니 이 두 의미 중심으로 주변이와 볼 수 없고 관련성이 없으면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를 볼 수 없다. 앞으로 가볼까? 지문으로. 자, 관련성 갖는다는 얘기 했었잖아. 그대로. 이거 없으면 관련성이 없는 거잖아, 이거. 맞지? 그 다음에 4번 볼까? 4번.
행위를 돌리다 어법을 만든 침이 생기다는 의미의 돌다는 군침을 돌리다로 쓰이지 않으니 군침이 돌다의 돌다는 주변 의미로 생기겠고 왜 그렇다라고 했어? 어법에 맞는데 쓰이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가봐. 어법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고 딱 돼 있지? 자 마지막 자 5번 사람의 감각기관을 일단은 눈의 의미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에 독소 올렸다 해서 눈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나 눈이 확장된 의미의 그 기존 의미보다 뭐가 돼? 구체적이다. 앞으로 가볼까? 구체적이래 추상적이래 추상성 강화. 거짓말 안 시켰어 선생님. 11번과 12번에 12번 문제는 뭐야? 부분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풀 수 있게끔 딱 나왔다는 걸 문제에서 확인했었지. 그거 빼고 나머지 딱 보니까 11번 문제 해결되지. 그럼 나머지 뭐야? 여기까지 단락을 기준으로 읽는 전략을 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꼭 선생님이 시킨 데는 아니라 이런 식으로 너희한테 가장 잘 맞는 지문 읽고 푸는 디자인이 돼야 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 뭐를 가지고? 6월, 9월을 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올해 6월, 9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2번 문제를 나머지 요걸 가지고 푸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넘어가서 한번 볼게. 12번 문제로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풀이에 대한 방법이 하자. 읽기는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됐다 우리가. 자, 12번 문제를 딱 보고 이번 강의를 끝낼 테니까 12번 문제 봐. 잘 봐. 선생님이 아까 첫 시간에 뭐라 그랬냐? 개념을 막 갖다 집어넣고 그냥 문제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이 인지가 돼야 되는데 방법이 딱 돼야 되는데 요게 그런 문제다. 자, 우리 기억 보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 다이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를 맺는 경우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찾는 거야. 다이어가 뭔지 대립적 관계가 뭔지 그거 묻니? 그거를 여기서 구분해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야? 딱 보니까 뭐야? 거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응? 그럼 대립관계가 어떤 걸 가진지는 우리가 이 지문 마지막 단락에 있는 정보 가지고 풀 수 있어. 그치?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단락 기준으로 잘라줘. 질문에서 부분 정보를 와 관련된 질문에서 부분 정보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렇게 잘라집니다. 이게 11, 12번 문제 하나도 없으면 전체 다 읽고 푸는 거야. 그건 9월달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보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학교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제시된 것이 기억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능은 절대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풀면 안 돼요. 제시된 보기와 같은 뭐를 통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풀어야 돼요. 지문이나.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봐라. 대립적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여기 좀 밑줄 친 대로 쭉 가볼까? 너 빚쟁이 같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빚쟁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영희를 가리켜요. 영희 뭐라고 했어? 줄래? 그러니까 뭐야? 빌려주고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 빚쟁이가 돼요. 근데 쭉 읽어보면은 자 금방이라 금방 문자가 왔었는데 라고 돼 있잖아. 왔었는데니까 금방인데 시간적으로 언제야? 과거죠. 그치 왔었는데잖아. 지금 또 왔네. 근데 빚쟁이라니 내가 언제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이땐 뭐야? 여기 빚쟁이는 뭐야? 자기가 영희에서 뭐야? 자료 좀 줄래 해가지고 자기가 빌려준 걸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건 뭐야? 내가 무언가를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내가 빌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빌린 것도 아니고 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두 개가 대립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야? 아니 꼭 빌려준 돈 받으러 온 사람 같다고 자료 여기 있어. 가연이랑 도서관에 같이 가다 아까 출발했으니까 금방 올 거야. 뭐야? 올 미래잖아. 금방이 과거와 미래. 빚쟁이는 주고 받는 걸로 탁 갈리잖아. 단 몇 번? 2번으로 딱 나오는 거야. 뭐 많은 풀이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뭘까? 머리가 아니라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 자료 뭐였어? 보기였어. 그럼 보기에 제시된 게 이것이 기억에 해당된 예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뭐야? 선생님 늘 강조하잖아. 기준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해야지. 전부 문맥적 의미잖아. 선생님 문맥적 의미 따져줄 때 어떻게 하라 그래서 머리에 있는 거 no. 어디에 있는 거? 자료에 있는 앞, 뒤, 어이, 어구와의 뭐야? 요거 가지고 하라 그랬죠? 그렇게 따져줘야 돼. 이거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가는 거지. 자꾸 문제만 풀고 답만 맞추고 그냥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늘어요.
이걸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그 안에서 기준이 되는 것들, 즉 관련성을 가지고 풀어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자료와 관련된 걸 지금 얘기했어. 첫 번째, 제시된 자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 여기 아까 11번 저기에 지문이 있었지? 지문이 있었잖아. 지문이든 보기든 자료를 어떻게 읽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게 2번이에요. 그것을 시험 보는 그 날까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디자인, 설계해야 돼요. 뭐를? 지금 얘기했잖아. 지문 또는 보기와 같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읽고 그 다음 뭐야? 능숙하게 뭐 할 수 있는 거?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거 하는 것이 문법 공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게 이번에 세 번째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요거를 가지고 이번 세 번째 강의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거에 맞춰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20학년도 작년 수능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뭐 정답률이 낮았는데 일단 수능 문제 나머지 문제를 가지고 다음번에는 뭘 얘기를 할 거냐? 문제를 풀고 나서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또 만나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보시고 인증샷 글 클래스룸으로 팍팍팍 올려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학교과 시험이라든가 수행 평가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